야구라의 장신 배고픈 당신 뉴 먼저 KBO 소식입니다. 26일 KBO에 따르면 허 총재는 지난 20일 잠실구장을 찾아서 전기차 경주대회를 위해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잠실구장은 다음 달 13일부터 열리는 2022 서울 이프리 행사로 인해 지난 18일부터 주차를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잠실구장에 우리 팬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걸 꼭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아니 다른 데서 좀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 경주대회 하는 거잖아. 이프리. 다음 달 서울 시내 도로에서 포뮬러 2로 불리는 전기차 경주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아니 그걸 왜 거기서 하냐고. 그 야구 팬들을 불편하게 주차 들어가는 쪽도 다 통제를 하고 한 2군데 정도만 열어놨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어떻게 와야 돼? 지하철로 오고 뭐 이러는 거죠. 잠실구장은 그래도 야구 볼 때까지 다 하루 종일 다 하는데 5천 원밖에 안 받거든요. 다른 데는 엄청 비쌀 텐데. 야구장, 주경기장, 거기 뭐 수영장, 농구장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실내 연습장. 그 대회 때문에 다른 스포츠를 즐겨야 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저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야구 팬들이 야구장을 오는데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야구라 소식인데요. 지난주 여름 바캉스 특집 주간 야구라와 선수 대 선수 컨텐츠를 시청하신 구라쟁이 분들의 반응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반바지 슬리퍼를 이제 신고 왔잖아요. 네, 그 컨셉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 성의 없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얘가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난 망고나시 입은 거는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아니 우리 바캉스 특집이었다니까? 아 근데 이제 자, 지금 운동하시겠어요? 자, 지금 운동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야 이 터보레이터 닮았다는 얘기들이 막 많이 올라왔습니다. 터보레이터를 아는 분들은 사실 저희 또래고, 그러니까 저희보다 확실히 한 10년, 15년 정도 젊으신 분들은 터보레이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검색해 보셨다고. 댓글이 너무 웃겼던 게 나는 왜 터보레이터를 알고 있지? 막 이런 거 그런 분들이 자, 이어서 장순아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순아의 인터뷰 기사가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와 10위에 랭크되었는데요. 김동엽 선수의 타격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성원창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장순아의 의도와는 다른 제목으로 기사가 실려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 LG하고 랜더스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성원창 선수가 또 폼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성원창 선수는 뭔가 최근 몇 년간 보면 이 배트를 들고 있는 위치를 진짜 많이 바꿔요. 예, 퓨처스에 한번 갔다 오면 또 바꾸고. 그래서 제가 중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격 폼을 그냥 계속 바꾸는데 뭔가 성적이 지금 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타격 폼 바꾸는 거를 좀 중지를 해야 된다. 다른 쪽에 어떤 그 변화를 좀 찾아야 된다. 타격 폼은 좀 고정을 시키고 뭐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더 잘 잡기 위해서. 근데 성은창 선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성원창 선수가 200안타를 칠 때, 2014년도에 201개 칠 때 201개 칠 때 그때 이후에 그 다음에 폼을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홈런 개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폼을 바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그 이후로 성원창 선수의 폼이 정확하게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계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문구를 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동엽 선수도 사실 삼성으로 이적한 다음에 지금 사실 컨디션이 좋지가 않잖아요. 맨날 퓨처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뭐 은퇴하려고 뭐 폼을 바꾸냐. 제목이 이렇게 왔어요. 더 세게 말하려다 참았다. 서건창 타격 폼 더 이상 이렇게 올라왔네. 이게 말이 아가 다르고 또 어가 다르듯이 문구를 뭔가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클릭수 늘리려는 다분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기사가 올라온 다음에 중계 전에 사실 이 기사를 봤거든요. 한 4시쯤 봤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선수들한테. 제가 호준이 형한테 전화를 해서 건창이한테 이야기 좀 전해줘라. 사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 너무 미안하다. 라고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영수 코치한테도 제가 문자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김동엽 선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동엽이가 오해할 수도 있다. 내가 굉장히 미안하다. 라고 제가 두 코치한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아 진짜로? 카톡도 차단시키고 전화도 차단시켜 버렸어요. 앞으로 인터뷰 안 할 거예요, 이 기자하고는. 네. 아니 근데 한번 기자랑 통화해서 왜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하기도 싫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설자하고 선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런 기사를 쓰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
뭐야 문구가. 나 문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김동엽을 은퇴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더 세게 말하려다가 참았다? 왜곡된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리드멘트를 바꿔서 쓴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일단은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기자가 어떤 식으로 써도 일단은 그 기사의 근원은 저니까. 책임감 있는 모습. 지금은 터보레이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모습이었어요. 빠라바라바라바. 쌈마 강케에게 라디오 방송 섭외가 들어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KBS 조우종의 FM 대행진에서 8월부터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던 중에 강케에게 듣는 스포츠 이야기를 코너로 구성하고 앞으로 매주 목요일 8시 30분 스포츠 코너를 쌈마 강케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조우종 아나운서하고 엄청 친하다며요. 그 인맥으로 갖다 꽂은 거라고 뭐 지금 방송 파다하게 들리는데. 진짜? 제가 조우종 아나운서 결혼식 사회를 봤거든요. 그거 봐. 야, 인맥으로 갖다 꽂았네. 우리 구라쟁이분들 스포츠 아나운서가 그렇게 없다고요? 언제부터요? 목요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출근하실 때 많이 들어주세요. 전 듣지 않겠습니다. 빠라바라바라바. 자, 마지막으로 쌈마 강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 하나면서 네 건 두 개야? 해명? 지난주 야구라에 대한 댓글 해명입니다. 지난주 주간 야구라에서 엄지척 280여 개를 200개나 됐어? 280개나 됐어? 맞습니다. 예. 진짜로? 나 안 봤는데. 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프란치스코 1세님의 댓글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 글에 대한 해명을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티가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친한 친구가 생일로 선물로 줬는데 그럼 코엑스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갔어요?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럼 여자 손잡고.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네. 진짜로? 소개팅을 통해서 아직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손 잡았으니까. 아니,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를 했으니까 손을 잡죠. 잠깐만요. 몇 살이에요? 이제 30대 후반분이신데 이제 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신상은 조금 더 진전이 되고 나서 드릴. 아니, 진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캐묻는 거 아니야. 내가 너 한두 번 봤니, 그런 거? 네네네. 그래서 그럼 너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여자만. 이제 그거는 왜 얘기 안 했냐고.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나한테는 뭐. 자, 형, 이렇게까지. 아니, 저리고 총각이 결혼 안 한 사람이 여자 만나는데 그게 뭐 이슈가 될 겁니까? 나는 이거 엄지척을 280개를 받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야. 야, 이거 네가 올린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음모서, 이거 네가 올린 거지. 이거 네가 댓글 다는 거지. 이름 바꿔. 양으로라 된다. 주로라. 랜더스 60승 고지 선착.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SSC 랜더스가 60승에 선착을 했고요. 그리고 모리만도와 라가레즈가 일단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제 모리만도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하면서 6이닝 무실점이었어요, 그날. 안타 2개밖에 맞진 않았고. 야, 모리만도 선수가 그 파주 챌린지스와의 퓨처스 그 경기에 등판을 해가지고 5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공을 61개를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를 50개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주 챌린저스가 독립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던졌겠죠. 아무래도 이제 타선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제구가 굉장히 좋긴 좋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좋은 투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날도 151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무기가 이제 커브란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약간 크로스도 되고 뭐 가리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좌완으로서 매력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투볼에 커브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잡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선수는 제구가 그래도 진짜 좋긴 좋구나 막 이런 걸 느꼈는데 뭐 첫 만남이니까 아무래도 LG 타자들이 조금 밀리는 게 사실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치고는 모리만도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줬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SSG 같은 경우는 이제 폰트 있고 이 모리만드 선수 있고 김광현 있고 1, 2, 3예요, 1, 2. 야, 박종훈 돌아왔죠. 이제 박종훈이 사실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일요일 두산전 선발 등판을 합니다, 올 시즌. 야. 그러니까 외국의 원투펀치가 일단은 좋게 되면 김광현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1, 2, 3가 완전히 좋거든요. 근데 모리만도가 사실 조금 그 대만에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약간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대만 리그가 이제 한국 리그보다는 이제 한 단계 아래, 수준이 한 단계 아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작년에 카펜터하고 미란다가 대만에서 넘어왔던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좋은 성적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만에서 넘어온 선수들의 어떤 그 기량이 그렇게 이제 하락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갖고 있구나. 사실 그 외국인 선수들 바꿀 때
그 리스트에 올랐던 선수가 데폴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대만에. 근데 그 선수도 지금 대만 리그를 거의 씹어먹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사실 MPB 일본 리그 갈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 대만 리그를 좀 다르게 보는 시선도 생기겠네요. 지금 미국에서 사실 좋은 선수들 데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KBO 리그에서 이제 그 전에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만 리그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보다는 대만 리그에서 원래 활약하던 선수들을 아마 이제 KBO 쪽에서도 눈여겨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입이 되게 되면 즉시 또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시차 적응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대만 리그 쪽에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리스트가 KBO 리그에 있는 구단들도 많이 이제 유심히 좀 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리고 라가레스 선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수비가 일단 기가 막히고 타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라가레스 선수가 2014년도에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중견수로. 예, 그만큼 수비가 정말 좋았던 선수죠. 이렇게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 아무래도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면 수비폭은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수로 이제 기용을 했는데 뭐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최지훈이라는 또 좋은 중견수가 있는 상황이라 라가레스를 이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이고 지금 뭐 타격 같은 경우에는 뭐 3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타점 올리는 또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컨디션을 조금씩 끌어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심 타선에 이제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이 랜더스가 영입한 두 선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다. 자, 그러면서 랜더스가 60승에 선착했는데 이 60승에 선착하게 되면 정규리그 우승 확률이 70에서 80% 되는 정도. 75%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59.4%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60승 넘어섰고 지금 2위와의 격차도 6경기 반차. 이렇게 되면은 KBO 역사상 처음으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그러니까 결국은 개막전부터 우승 정규리그 확정까지 계속 1위를 달리는. 지금 잔여 경기가 이제 55경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3분의 2 지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6경기 반이라고 하면 그런데다가 랜더스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처질 기미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 2위도 밀어냈고 좀. 그런데다가 키움하고 LG는 후반기 들어서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랜더스보다는 KT가 오히려 좀 좋은 상황이고 이 2, 3위에 배치된 팀들이 그래도 조금 전반기보다는 처진 상황이라 랜더스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요. 만약에 진짜 하위권 팀에게 1, 2, 3번이 걸리면 그냥 3연승이고 제 느낌에는 그리고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에게도 1, 2, 3번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최소한 2승 1패는 거둘 수 있는 이 투수 로테이션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자, 이 랜더스 60승 선착과 외국인 선수에 대한 한 줄 평 정리. 거칠 게 없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이 박병호 30호 홈런 장렬. 지금 키움과의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때렸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시즌 30번째 홈런이 됐습니다. 박병호 선수 그 있잖아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치고 나서 상대 뒤로 제끼는 그 스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볼에 때렸어요. 9회 투아웃 상황 아니었습니까? 9회 투아웃 한 점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 끝내기 투런. 그 야구에서 흔히 말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박병호 선수가 2019년도 33기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다시 30홈런을 정복을 했고 이게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에 때리는 홈런이 왜 더 팬들 분들께 회자가 되냐면 박병호 선수가 때린 30개 홈런 중에 넉 점 차 이내에 때린 게 29개예요. 중요할 때 때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0, 뭐 8대 0 이런 경기에서 때린 홈런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할 때. 진짜 중요할 때. 알토란 같은 홈런을 그렇죠. 때렸구나. 그런데 그것도 30개나. 그렇죠. 근데 원래 홈런을 좀 많이 때리는 타자들은 보면 뭐 중요한 순간에 때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점 차이가 많이 났을 때 홈런이 나오는 경우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박병호가 때리는 홈런은 올 시즌에 영양가가 진짜 순도가 거의 95%예요. 이렇게 따지면. 순도가 95%. 골드바요, 골드바. 99.9 골드바야. 진짜 골드바네. 야. 박병호 선수가 지금 홈런 1위, 타점 1위, 장타율 1위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3개 부분 선두인데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홈런왕을 차지를 하고 박병호 선수가 예전에 이제 53개, 52개를 때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50개를 넘기게 되면 이 페이스라면 50개 넘기는 페이스인데. 페이스가 아니요 49개 페이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49개 페이스인데 조금 힘을 낸다면 50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MVP는 박병호가 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박병호 선수가 앞선 2년간 너무 부진해서 사실 이제 정말 이제 박병호 시대는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홈런왕은 사실은 레이스가 끝났죠. 한미일 야구 지금 이 홈런왕 경쟁을 보시면 미국도 지금 에런 저지가 43개인가 집 때려냈거든요. 7월 이전에 40개를 때린 양키스의 세 번째 타자가 됐습니다. 지금 후반기 들어서 9경기 8개를 때리고 있거든요. 에런 저지가 독주예요. 2위가 지금 카이 슈아버 선수가 차이가 지금 10개 이상 벌어졌고, KBO 리그도 김현수와 박병호의 개수 차이가 11개로 벌어졌고,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30개를 좀 넘었어요. 33개인가 때린 걸로 알고 있는데 2위 그룹과도 21개, 12개 정도 차이가 나요. 한미일 지금 홈런왕 경쟁이 거의 독주 체제입니다. 한 선수가. 아, 그렇게 가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한 줄 평 정리해 주십시오. 누가 MVP를 받을까로 하겠습니다. 뭐 투수 쪽에서 보면 뭐 켈리도 있고 뭐 폰트, 김광현, 타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박병호, 뭐 이정후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피렐라도 사실 뭐 좋고 뭐 이대호 선수도 좋고 MVP를 과연 누가 받을까 기대가 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이정우의 1000안타. 아, 이게 지난 최고의 이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엊그제 입단한 것 같은데 벌써 1000개 쳤어요. 지금 1000개를 때렸는데 이정우 선수가 이제 1000개를 때리면서 아버지 이종범이 가지고 있었던 최소 경기 숫자를 더 줄였고요. 그리고 이승엽이 가지고 있었던 최연소 기록도 더 줄였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그 나이는 21개월을 단축을 했고요. 이종범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은 32경기를 줄였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진짜 엊그제 입단한 것 같은데 벌써 1000개를 때렸어요. 2017년도에 입단해서 179개, 179개, 163개, 193개, 181개, 167개, 현재 119개. 그러니까 통틀어서 1002개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야, 이 최연소라는 타이틀. 사실 또 우리 장승아가 스타 터브레이터가 최연소 2000안타 주인공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손아섭 선수에게 넘어가긴 했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를 하면은 이제 최연소 2000안타도 이정우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정우 선수가 올해 그리고 내년 마침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KBO 리그에 이정우 선수가 남는다고 한다면 3000안타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3000안타가 뭐예요? 지금 4000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미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우 선수가 타격의 정교함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정우 선수가 이제 재작년에 15개를 때렸는데 홈런을 작년에 7개인가 밖에 못 때렸어요. 근데 올해 장타력 좋아했잖아. 올해 지금 15개 깼습니다. 16개예요 벌써. 그러면 20개를 지금 넘길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20개가 뭐예요? 25개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한다면 타점도 지금 71개니까 100타점 넘기게 되면 3할 3푼에 만약에 홈런 25개에 100타점을 올리고 통산 타율이 3할 4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네. 거기다가 지금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잘하고 있어.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선이 KBO에 같은 키움에 있었던 이정우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도 KBO에 있을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럼 정교함으로 봤을 때는 김하성보다는 이정우가 조금 더 좋았거든요. 근데 장타는 김하성이 확실히 좋았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두려면 이정우다운 야구를 해야 됩니다. 이정우다운 야구는 뭐냐? 거기에 정확하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치고 선수가 일본에 진출을 했을 때 처음에 비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작은 체구가 미국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근데 이치고가 미국에서 뭘로 성공을 했어요? 빠른 발, 정확도. 한 시즌에 뭐 272개의 안타를 또 때려냈죠. 최대 안타 또 한 시즌 신기록을 또 세웠고.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도 이치로로 선수를 생각을 하면서 뭔가 미국 진출에 대한 플랜을 짜게 되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정우의 끝이 궁금하다로 하겠습니다. 맞춰야 될 시간이네요. 이슈 끌려면 다른 옷 입고 다른 여자하고 다른 데서 한번 손잡고 걸어가 봐. 댓글을 적어주신 프란치스코 1세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야구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가진다. 지금!